자, 8강의 두 번째 교재 8장 위험관리와 보험입니다. 위험이 뭔가? 위험. 여기에 보험의 어떤 대상 위험은 영어로는 danger라고 합니다. danger 하는 것은 발생 여부 불확실하고 발생 결과는 부정적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위험은 리스크였죠. 리스크는 발생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발생 결과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그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스크는. 근데 danger 하는 것은 보험 대상이 되는 danger 하는 것은 발생 결과가 부정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 차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험에는 주관적인 위험과 객관적인 위험, 그리고 인적 재산 손실 배상 책임 위험이 있다. 주관적 위험이라는 것은 개인간이 각각 다르게 느끼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위험은 통계적인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게 다루고자 하는 보험 대상이 되는 거죠. 보험 대상이 되는 위험은 객관적인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손실 위험이라는 것은 2018년도 사망 통계 원인 통계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유전적인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질병, 그리고 교통사고 같은 사고로 인해서 생명이나 신체에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가능성, 그런 것이 인적 손실 위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이 압도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망 원인이 되고 있죠. 알츠하이머 병 하는 것은 치매입니다. 치매로 인한 사망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험에는 재산 손실 위험이 있고, 재산 손실 위험에는 직접 손실, 만약 집이 타면은 집 자체의 어떤 가치의 어떤 손실. 그런데 간접 손실이란 것은 집이 탔을 때 이사를 해야 되는 그 어떤 관련된 비용, 이런 것이 간접 손실 위험입니다. 그러나 배상 책임 위험이란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타인이 이제 있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 민법 제 750조에서는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위법 행위 등은 예를 들어 의사 오진회라든가 뭐 그런 오류의 의사결정 등 이런 내용들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험 관리라 하는 것은 위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위험 관리라 합니다. 이렇게 손실의 심도, 얼마나 큰 손실이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이 심도죠. 손실의 빈도,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 하는 것. 그에 따라서 이 어떤 그 위험 관리 방법이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일단 그 손실의 심도가 낮고, 그리고 빈도도 낮은, 예를 들어서 책에 있는 것처럼 뭐 볼펜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위험, 그런 어떤 것을 웬만하면 그냥 내가 그 안고 가는 이제 그것이 보유 전략입니다. 그런 위험은 안고 가는. 근데 보유 전략에도 적극적인 보유 전략과 소극적인 보유 전략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보유 전략은 자가 보험을, 또는 다시 말해 그 말은 다른 말 저축입니다. 어디 돈을 좀 보완해서 뭐 그런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에 대해서 내가 다시 그 저축 금액을 가지고 카바를 하는 적극적인 보유 전략, 그 위험을 보유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소극적인 전략은 그 뭐 잃어버려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소극적인 그 위험 보유 전략. 그리고 위험을 또 회피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건 높은 빈도, 높은 심도. 예를 들어 비행기 타고다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굉장히 높은 심도죠. 사람이 죽는 거니까. 그런 위험을 감안해서 비행기를 안 탄다, 뭐 오토바이를 안 탄다, 뭐 위험한데 안 간다, 이런 아예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전략. 그리고 또 통제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통제 전략, 예방을 하거나 그 위험을 감소시키는, 예방을 한다는 것은 예방 주사를 맞거나 CCTV를 설치해서 어떤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위험을 좀 통제하는 이런 감소 전략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화전을 설치하거나 에어백을 설치해서 설사 이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그 화재 손실을 최소화하고, 설사 자동차 사고 난다 하더라도 에어백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손실에 따른 그 위험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
마지막으로 이제 전가 전략이 있습니다. 전가 전략이라는 것은 다른 제3자에게 내 어떤 위험에 따른 손실을 전가시켜 버린다는 이야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보험이 그 전가 전략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험 관리 절차는 이렇게 위험을 발견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요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전략을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그러한 절차로 이행이 되겠죠. 그것이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행이 될 겁니다. 보험은 손실 회복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다라고 크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공동으로 부담하느냐? 비슷한 어떤 그 리스크, 그 데인저, 비슷한 위험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제도다. 보험이란 것은 결국 요즘 이런 보험, 이런 공동부담 제도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매각을 통해서 대가를 수령하면서 그런 보험 자체를 운영을 하는 그런 보험회사가 생겨서 지금 그런 관리를 하고 있죠. 보험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 보험료와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납부하는 거죠.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것을 보험료라고, 보험금은 보험회사로부터 타는 금액을 보험금이라 합니다. 보험료와 보험금하고 사고 발생 확률 간의 관계를 보면은 이것은 비례한다는 표시입니다. 보험료하고 사고 발생 확률은 서로 비례합니다. 비례한다는 것은 사고 발생 확률이 높으면 보험료도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험금은 요 분모에 들어있으니까 이것은 사고 발생 확률하고 반비례합니다. 사고 발생 확률이 높으면 보험금은 낮아진다는 이야기죠. 받는 금액은 낮아진다. 그것이 반비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이 있는 정액보상이라는 것은 주로 생명보험회사에서, 실손보상은 손해보험회사에서 주로 다룹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금액을 어떤 측정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아예 그 금액으로 선택을 해서 정액으로 보상을 하는 거고, 실손보상은 손해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해서 실제 손실, 실손 보상을 하는 것이 주로 손해보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죠. 정액보상은 여러 개를 들면은 여러 개를 그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짜리 생명보험을 들면은 10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안 받더라도 상속자가. 근데 실손보상은 10개를 들든 100개를 들든 내 그 전체로 내가 받는 금액은 내 실제 손실 그 금액 그 손실만큼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복해서 보험을 들 필요 없죠. 그건 정말 바보짓입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험 들고 있는 걸. 그럼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자를 이야기하고, 비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목적물 이해관계자, 이 사람은 결국 보험 수익자가 됩니다. 내 집이 타면은 내가 보험금을 받죠. 그런데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보험 대상자하고 보험 수익자가 다를 수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암에 걸리면은 내가 받도록 한 것은 그 경우에는 보험 대상자하고 보험 수익자 같죠. 그런데 내가 죽으면 돈을 받는 사람은 상속자가 받는다. 그러면 내하고 상속자 이 사람이 다르죠. 이렇게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보험에서는 다를 수가 있는데 손해보험은 그냥 보험 목적물 이해관계자와 보험 수익자가 같다. 비보험자가 보험 수익자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험 청약을 철회하거나 보험 계약을 무효 취소시킬 수가 있다. 그 조건은 이렇게 어떤 일정 기간 내에 보험 처리를 할 수 있고, 보험 계약은 법 사실을 위반했을 때 무효할 수 있고, 보험 계약은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불완전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 보험 계약을 들게 한 경우에는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을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종류에는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이 있는데, 사회보험은 좀 사회보장적인 그런 보험들이죠. 민영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다루는 보험입니다. 보험업법상의 보험이 되겠죠.
그다음에 민영보험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크게 나누는데 생명보험에는 종신, 정기, 변액, 연금보험. 여기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사망해야 받는 게 종신보험입니다. 정기보험은 사망해야 받는 것은 맞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사망하면 받습니다. 기간 내에 사망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두 개가 차이가 있죠. 변액보험은 그 보험료를 가지고 일정 부분을 운용을 해서 어디 투자를 해서 보험금을 좀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물론 제대로 운용 못하면 적게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금액이 변화되는 변액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이라는 것은 일정 연령 이후에 살아있는 동안에 받게 되는 게 연금식으로 받는 보험이다. 손해보험에는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이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라는 것은 개인용 자동차든 업무용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같이 포함됩니다. 이게 손해보험은 영어권에서는 non-life insurance, 생명보험 life insurance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한다 하고 책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3보험이라는 것은 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 어떤 주계약에 부가적으로 특별 약한 형태로 해서 부가적으로 붙는 그런 보험입니다. 주로 물론 이것이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보면 부가돼서 많이 특별 약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해보험, 질병, 간병보험. 여기에 상해보험이라는 것은 일반 상해, 교통상해, 운전자, 여행자 보험 하는 거예요. 근데 상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험에서 표현하는 방법이고 재해라는 것은 생명보험에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일반 재해보험 하면은 그건 생명보험회사에 다룬다는 이야기죠. 교통 상해보험 하면은 그것은 손해보험회사에서 다룬 것이다. 그런 두 개 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 이 기회에 알아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좀 비슷합니다만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의 어떤 책임, 여기 치료비라든가 위자료 같은 민사상의 책임을 대신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인데 운전자 보험은 형사상의 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두 개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보험에는 건강보험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암보험, 치명적 질병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좀 얕은, 좀 가벼운 그런 어떤 건강 질병에 대한 보험이고 암보험은 정해진 몇 가지 목록이 든 그런 암에 걸렸을 때 치명적인 질병, 그 해당되는 목록이 있을 때 해당되는 어떤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내가 드는 비용만큼을 받는 그런 어떤 보험이죠. 내가 어떤 치료를 하는데 드는 만큼 다 보험금을 받는. 그리고 보험의 활용을 한번 보면은 이 보험가입 채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느냐, 어디를 통해서 가입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보험 설계서 일반적으로 많이 있죠. 방카슈랑스라는 것은 뱅크와 어시오런스를 합한 겁니다. 다시 말해 은행 창구에 보험 관련된 창구를 하나 설정을 해서 거기에 어떤 보험 가입을 시키는 법적으로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는 거죠. 복합금융점프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계열회사 금융상품을 만드는 보험이라든가 어떤 증권이라든가 펀드라든가 이런 각각 만드는데 그런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을 복합금융점프로 한다. 텔레마케팅 전화로 하는 것이고 홈쇼핑은 TV에서 많이 보죠.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에서 여러 가지 우유라든가 여러 과자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비교해서 사는 것처럼 보험도 이 보험 담보라는 이 사이트에 가보면 여러 가지 보험을 비교해서 들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내 보험 다보이어 사이트 가면 내 보험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에 가면 여러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험을 좀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